우리는 가끔 이런 농담을 듣습니다. 정부를 갈아 끼우는데 경제학자가 몇 명 필요할까? 정답은 한 명도 필요 없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객원 연구원이었던 테리 버넴은 저서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에서 이 농담을 소개하면서 경제학이 현실을 얼마나 단순화하는지 꼬집습니다. 미국의 경제평론가 찰스 월러는 벌거벗은 경제학에서 또 다른 일화를 전하죠.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듣다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팔이 하나밖에 없는 경제학자를 데려오시오. 경제학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이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정책도 말하지 않은 셈이죠. 경제학자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연구소가 예측한 내년 경제성장률과 당신이 막연히 예상한 경제성장률은 크게 다르지 않죠.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측이 틀려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학자들도 틀리기 때문이죠. 경제는 수많은 변수로 움직입니다. 정치, 전쟁, 기술, 심리, 자연재해까지 얽혀 있죠. 이 모든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맞아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뉴욕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대표적이죠. 그는 2006년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이 된 것뿐이죠. 그 역시 2년 뒤의 경제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안에 지구 어딘가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과 비슷하죠. 표준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가정합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또 진화 심리학과 게임이론은 인간이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경제학자는 일반인보다 더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더 이기적일까요? 1981년 독일 훔볼트 대학의 베르너 쿠트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일명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두 사람이 돈을 나누는 게임이죠. 제안자는 분배 비율을 정하고 수용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돈을 받지 못하고 게임이 끝나죠. 이론적으로 보면 수용자는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입니다. 거부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1원이 낫기 때문이죠. 제안자 역시 1%만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제안자들은 상대방이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 비교적 공정한 비율을 제안했죠. 즉, 인간은 순수한 이기심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학도는 달랐을까요? 연구 결과 경제학도는 다른 전공 학생보다 조금 더 탐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탐욕은 줄어들었죠. 현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경제학자가 주식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까요?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이론에 정통하니 시장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죠. 하지만 이를 입증할 확실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자 전체의 투자 성과를 추적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는 몇 가지 유명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과 마이론 숄스는 금융이론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블랙숄스 공식은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두 사람은 전설적인 헤지펀드 LTCM에 참여하게 됩니다. LTCM은 초반에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1994년 20%, 1995년 43%, 1996년 41%의 수익을 기록했죠. 월가의 신화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돈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섰고
펀드 규모는 수십억 달러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펀드가 커질수록 안정적인 투자 기회는 줄어들었죠. 이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LTCM은 러시아 국채에 대규모 투자했고 3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단 일주일 만에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죠. 결국 뉴욕 연방은행이 개입해 구제금융을 실시했지만 LTCM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여한 펀드도 시장 앞에서는 무력했죠. 행동경제학의 대가 리처드 탈러 역시 자신의 이론을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심리 요인을 반영한 투자 전략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죠. 하지만 IT 버블 붕괴 때 큰 손실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거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경제학자는 시장을 더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은 확률과 경향을 설명할 뿐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하죠. 시장에는 인간의 공포와 탐욕, 정치와 전쟁, 우연과 재난이 얽혀 있습니다. 그 복잡성 앞에서는 천재 이론가도 평범한 투자자와 크게 다르지 않죠. 어쩌면 진짜 질문은 경제학자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왜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